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에이펙 개최 이후 경상북도 관광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에이펙 이후 방문객은 1년 전보다 약 900만 회, 12.8% 증가했고 숙박은 550만 회, 관광 소비는 1,900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머무는 비율은 여전히 15% 수준에 머물며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과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를 추진해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관광지 숙박 전환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과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경주를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경북도는 에이펙을 계기로 높아진 관광 수요를 질적 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이 최근 산불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 가동합니다. 봄철 산불 예방기간 종료 시까지 14개 실무반과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나섭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산불 예방관리 실무반을 별도로 구성해 영농 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계도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 민방위 사이렌을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와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시군 간 실시간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도산서원이 제6회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행사를 개막했습니다. 재현 행사에는 성인과 학생 등 250여 명이 참가했으며 재현단은 서울 경복궁에서 출발해 경기도 남양주와 양평, 여주, 강원도 원주와 충북 충주, 제천, 단양을 지나 경북 영주를 거쳐 오는 12일 안동 도산서원에 도착하는 700리길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지역의 인문,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강연과 연극을 통해 퇴계 이황의 학문과 철학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계 이황 선생은 선조와 조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1569년 음력 3월 안동으로 귀향했고 이듬해 타계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권 시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안동이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3대 특구를 달성하고 예산 2조 원 시대를 여는 등 끊임없이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선 8기의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이어가겠다며 공공기관과 국립의과대학 유치, 중부내륙철도 연결과 국도 34호선 확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의 조기 완공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특화 산업인 햄프 산업 육성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금성대군의 유배지였던 영주 순흥 지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금성대군을 기리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성황당 형태 제의 공간입니다. 왕자를 기리는 공간이 왜 성황당으로 남게 된 걸까요? 영주시 류지환 학예연구사를 통해 알아봅니다. 네,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에서 금성대군과 순흥이 나온 이후 시청으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영월에 장릉과 청룡포가 있다면 영주는 금성대군 신단이 있는데 영화가 흥행한 이후 제가 금성대군 신단에 갈 때마다 관광객들이 항상 관람하고 계셨습니다. 네, 금성대군 신단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금성대군은 조선 세종의 6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이며 세조 수양대군의 동생입니다. 신단은 신령을 모시기 위해 쌓은 단을 뜻하죠. 따라서 이제 금성대군 신단은 금성대군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성스러운 재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수능에 유배온 금성대군이 단종 보기를 도모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게 되죠. 금성대군은 임금이 내린 사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부사 이보음을 비롯한 수많은 수능의 선비도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반역의 근거지라는 이유로 수능이라는 고을의 이름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왕이 유배온 영월은 망하지 않았지만 왕자가 유배온 수능은 고을이란 이름이 없어질 정도로 망해버린 거죠. 200년이 흐른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금성대군과 수능 선비들의 명예가 복권되었고 수능이라는 지명을 다시 찾아 수능 도후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금성대군을 기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숙종대에 쌓은 재단이 이제 오늘날의 금성대군 신단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금성대군 신단은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은 금성대군, 좌단은 이보흠, 우단은 순절한 선비를 기리는 재단입니다. 신단의 좌측에는 충신수라 불리는 은행나무도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수능 도후부가 회부되었을 때 말라 죽었는데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나면 수능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설이 수능 사람들에게 전승되어 왔었죠. 죽었던 은행나무가 살아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말로 수능은 복설되게 됩니다. 금성대군 신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능에서 일어난 단종 보기 운동은 금성대군만의 충절이 아니라 금성대군과 함께한 선비들 공동의 충절이었던 것이죠. 단종 보기 운동 실패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수능 사람들이 지게 되었고 수능 사람들은 그러한 선택을 부정하지 않고 수백 년간 마음속 깊이 충절을 기려왔던 것이죠. 금성대군과 수능이 복권되면서 만들어진 금성대군 신단은 공동체가 힘을 합치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닐까요? 수능의 단종 보기 운동이 실패하고 수능이 폐부되었을 당시의 정황을 고려해 보면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해 번듯한 사당을 짓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성황신의 형태를 빌려 몰래 모시기 시작하면서 성황당의 형태를 띠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민속 신앙에서는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인물을 신으로 모시고 그 원한을 달래주면 그 영혼이 오히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금성대군과 함께 수능 고을 전체가 도륙을 당한 상처가 너무 컸기에 생존한 백성들은 금성대군을 성황신으로 받들어 마을의 안녕을 빌고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금성대군과 관련된 성황당으로는 고치째 성황당, 두레골 성황당, 금성대군 부부인당이 있습니다. 고치째 성황당은 용주에서 단양 영월을 잇는 고개인 고치째에 있는데 살아서는 수양대군에 의해 단종은 영월로 금성대군은 수능으로 흩어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지만 사후에는 이 고갯마루에서 신령으로 만나 단종은 태백산시, 금성대군은 소백삼신이 되었다는 민초들의 어떤 믿음이 서로 있는 곳입니다. 두레골 성황당과 금성대군 부부인당은 금성대군의 혈석과 관련되는 성황당입니다. 수능 도후부가 회복될 즈음 죽동마을 사람의 꿈에 금성대군이 나타나 내 피가 묻은 돌이 마을 앞 냇가에 있으니 거두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 돌이 금성대군의 피가 묻은 돌이라 하여 금성대군 혈석이라고 하는데 이 돌을 처음에는 죽동에 성황당에 모셨습니다. 구한말 일본 군인들이 마을에 와서 횡포를 부리자 금성대군이 또다시 꿈에 나타나 옮겨줄 것을 당부하여 이 혈석이 현재의 두레골 성황동으로 모시게 되었고 죽동 성황당에는 그 대신 금성대군의 부인을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능이 폐부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명이 없어지고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없어지고 출세의 길도 막혀버리는 것이죠. 수능은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을 도입하고 국가의 교육체계를 세운 회원 안양 선생이 태어나신 곳이 아닙니까? 그런 곳이 학교 하나 없는 고을이 되어버렸죠. 후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신제 부세분과 퇴계 이황이 수능의 서원 건립을 주도한 것은 폐부되어 버림받은 땅에 안양이라는 거인의 교육 철학을 다시 심음으로써
항맥과 선비 정신을 다시 잇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금성대군 신단을 찾아오시면 지척에 세계유산 소수서원도 자리 잡고 있으니 함께 둘러보시면 좋은 역사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가 2025년 우수보도 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케이블 TV 기자들은 지난 한 해에도 지역을 들여다보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렸는데요. 케이블 TV 업계는 경영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죠. 어려운 여건이지만 케이블 TV 지역 방송 기자들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 우수보도 대상이 지난 27일 LG 헬로비전 삼성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한 해 케이블 TV를 통해 방송된 뉴스 중 지역 사회에 크게 공헌한 뉴스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 취재 분야에서는 LG 헬로비전 이정아, 한준영 기자의 심층 취재, 무심한 행정 시리즈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천시의 고민 없는 예산 집행과 부실한 행정 실태를 추적한 기획보도로 보도 이후 사라졌던 노인 일자리 예산이 복구되는 등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삶과 무게를 얼마나 좀 같이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취재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재 현장에서 지역 채널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분야 대상의 영광은 KTHCN 김환, 김동훈 기자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희망을이 차지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한 공무원의 활동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 공익적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지역에 힘이 되는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목표인데요.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꼭 힘이 되는 영상 기자로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규진 주무관에게 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축사를 보내온 노종면 국회의원은 케이블 TV 지역 방송에 대해 기성 매체가 놓치기 쉬운 지역의 현안을 담아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며 지역 방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케이블 TV의 방송 보도 여건이 매우 악화됐지만 기성 매체들이 지나치기 쉬운 삶의 현장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보도에 담아내는 중요한 언론 기능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여가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쟁 매체의 확대와 시대에 뒤처진 규제 등으로 케이블 TV 업계는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지역 방송 역시 조직 축소 등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 이재필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장은 전국의 방송사 중 동단위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담아내는 방송은 케이블 TV 지역 방송이 유일하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지역 방송이 이렇게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케이블 업계는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방발 기금을 부담할 정도로 낡은 규제에 얽매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큰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케이블 업계 역시 지역과 함께 성장했던 만큼 지역 방송의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는 지역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지난 27일 개막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절정을 이루면서 진해 일대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 말 그대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는데요. 특히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된 해군사관학교와 해군함정이 개방되면서 상춘객들의 발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해군의 모항, 진해기지 사령부의 빗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웅장한 자태로 정박해 있는 해군 함정. 평소 접하기 힘든 압도적인 모습에 관광객들의 감탄이 이어집니다.
1년에 딱 한 번 오직 진해 군항제 기간에만 허락되는 특별한 풍경입니다. 관광객들은 군복을 입어보고 군용 차량도 탑승해보며 색다른 추억을 남깁니다. 평생 한번 와보고 싶었던 건데 살기 바빠가지고 이제 늦게나마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너무 뿌듯해요. 이렇게 막강한 우리 군이 있다는 게 안심이고 지금 세계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우리 군력을 생각하니까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해요. 진해를 대표하는 벚꽃 명소하면 여자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길게 이어진 벚꽃터널 아래로 발 디딜 틈 없이 찾아드는 방문객들. 이에 하답하듯 여자천은 꽃잎을 흩날리며 봄의 절정을 선사합니다. 항상 이제 진해 군항제가 벚꽃 중에는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못 와봤는데 처음으로 와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또 여기는 나무들이 진짜 고목이라서 그런지 더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올해로 64번째 진행되는 진해 군항제는 36만 그루의 왕벚나무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예년보다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쇼부터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군항빌리지, 낭만 가득한 감성포차, 그리고 체리블러썸 뮤직 페스티벌은 축제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가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벚꽃 축제입니다. 많은 분들 저희들 진해를 찾아주셔서 안심하고 즐겁게 이렇게 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아름다운 추억 많이 안고 가슴 속에 창원, 진해를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해군의 웅장함과 벚꽃의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진해 군항제는 오는 4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청송군이 2026년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요령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전년도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송군은 올해 총 사업비 137억 원을 들여 품종을 갱신하고 지주시설과 관수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방풍맘 시설 등 과수 생산 기반 시설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생산 유통 통합 조직과 협력해 사업 대상 농가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오는 8월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발명 인공지능 교육원이 직속기관으로 승격돼 공식 출범했습니다. 교육원은 기존 발명 체험 교육관과 메이커 인공지능 교육관을 통합해 미래형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개원식과 함께 열린 체험 행사에는 1,500여 명이 참여해 인공지능과 발명 기법이 결합된 놀이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예천군이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준공하고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옛 보문면 사무소 부지에 들어선 신청사는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33억 원이 투입돼 약 1년간의 공사 끝에 3월 초 완공됐습니다. 보문면은 청사 이전 작업을 마치고 이미 업무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주민 소통과 지역 공동체 거점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